내 맘대로 판타지 유니버스 리빌드 SF와 판타지 세계관 기획 지침서를 시작합니다. 세계관 기획의 기본을 소개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는요, 세계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세계관은 이야기의 배경이자 씨앗, 왜 그렇게 되는가를 말하는 거죠. 흥미로운 설정 하나만으로도 이야기를 만들기엔 충분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세계관이 필요한 걸까요? 왜 우리는 세계관을 만드는 걸까요? 세계관은 이야기의 씨앗이기에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세계관 자체가 재미있는 이야기이고 설정이기 때문이죠. 그리스 신화를 한번 생각해보죠. 그리스 신화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이자 설정입니다. 여러 작품의 세계관으로 활용되고 있죠. 지금도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 신화가 사실 막장 드라마라 그렇습니다. 술이나 처마시고 바람나 피우면서 사람들을 장기 말처럼 부리는 신들의 이야기. 분명 신들의 이야기지만 너무너무 인간적인 존재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넷플릭스의 카오스 같은 드라마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쥬라이 공원의 말콤 박사로 유명한 제프 골드블럼이 연기한 제우스는 신화에 등장하는 그 근엄한 모습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서 실제 제우스가 얼마나 막장 캐릭터인지를 잘 느끼게 해줬어요. 게르만 신화는 어떤가요? 우리는 토르와 로키 이야기에 친숙합니다. 사실 게르만 신화는 이들 둘의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토르가 생각해요. 이거 로키가 한 건가? 로키에게 물어보고 대답하죠. 내가 했어. 그럼 둘이 가서 해결합니다.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번에 토르가 로키한테 물어보죠. 네가 했니? 로키가 대답합니다. 아니, 내가 한 거 아닌데? 그럼 둘이 같이 가서 해결해요. 토르와 로키, 이 두 캐릭터의 조합이 너무나도 매력적이다 보니까 얼마든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계속 만들어진 끝에 북유럽 신화의 상당 부분이 이 둘의 얘기로 가득 채워졌어요. 이야기의 반복, 계속되는 반복을 통해서 그런 신화가 성립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주를 무대로 한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제우스를 연기했던 제프 골드블럼이 역시 맞짱 지배자인 그랜드 마스터로 등장해가지고 또 눈길을 끄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 신화나 게르만 신화가 이러한 다양한 작품들의 세계관으로 활용되는 건 이들 신화가 이야기로서도 그리스나 게르만 신화가 여러 가지 작품들의 세계관으로 활용되는 건 이들 신화가 이야기로서도 그리고 캐릭터로서도 물론 설정 자체도 매력적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창작 신화 어떨까요? 크툴루 신화. H.P. 러브크래프트가 만들었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러브크래프트는 어디까지나 이야기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흔히 코스믹 호러라고 불리는 그의 얘기는 사실 취향을 굉장히 많이 가리긴 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는 사람한테는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빠진 사람 어거스트 덜레스가 친구들과 동료들과 러브크래프트 그래서 그 이야기에 빠진 어거스트 덜레스가 친구 그리고 동료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러브크래프트의 작품을 내는 출판사를 차리고 그리고 그의 작품을 모아서 여러 가지 다른 작품들을 모아서 크툴루 신화라는 세계관을 만들게 돼요. 러브크래프트의 작품이 재미없었다면 크툴루 신화라는 세계관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은 세계관에 앞서서 그 바탕이 되는 이야기와 설정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네크로노미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많은 작품에 등장하는 무시무시한 마도서죠.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러브크래프트가 만들어낸 설정이거든요. 우리가 이 책을 알고 있는 건 그가 네크로노미컨의 역사라는 이야기를 썼기 때문입니다. 원서의 제목은 알 아지프이다. 아지프는 악마의 울부짖음을 암시하는 한밤의 소리, 곤충들이 내는 라는 뜻의 아라비아어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 이야기 속에서는 놀랍게도 네크로노미컨이 어떤 책인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역사라는 제목 그대로 네크로노미컨을 누가 만들었나? 그 네크로노미컨은 어디에서 어떻게 전해졌나? 어디서 어떻게 번역되었고 나중에 어떻게 돼서 금서가 되었나? 그런 내용만 나옵니다. 책의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지만 그런 흥미로운 배경 이야기를 통해서 네크로노미컨은 정말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고 가장 강력한, 가장 무시무시한, 가장 유명한 마도서로 알려지게 돼요. 우리는 이야기로서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러니 이야기를 위해서 만드는 세계관 역시 재미있고 흥미로운 형태로 구성되는 게 좋겠죠? 단순히 설정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관을 열심히 만듭니다. 그런데요, 세계관을 만드는 이유가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좀 더 생각할 요소는 없을까요? 다음엔 그걸 얘기해 보도록 하죠. 우리는 이야기로서 세상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상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상상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SF 판타지 도서관 관장 전홍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